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두었다가 다시 싱글이 된 30대 남성입니다. 어쩌다 제가 파혼까지 하고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저는 요즘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파혼을 하고서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다고 생각하고 제 앞가림 정도는 한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결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어쩌다 이 채널을 알게 되고 사연들을 들어보니 저 같은 분들이 적지 않은 듯한 것 같더군요. 저처럼 파혼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이혼까지 하신 분들을 보면 저는 차라리 파혼으로 끝나 다행이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처럼 제 사연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파혼을 겪기 전까지는 인생에 큰 굴곡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 덕분이었죠. 오랫동안 금은방을 운영하셨던 부모님은 어려운 시기를 매번 잘 버텨내시며 오랫동안 노력하신 끝에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셨습니다. 시장 한켠 작은 금방에서 시작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모자람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그런 부모님의 덕을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는 저를 잘 키워주시고 좋은 기회와 발판을 마련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에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영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전문 자격들을 따내며 젊은 나이에 주얼리샵을 운영하게 되었죠.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한 번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잘 키워내고 싶었죠. 저는 남들과 달리 안정적인 발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거저 얻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 스스로도 떳떳하기 위해 저는 무척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여행 가고 즐길 시간에 저는 일을 붙잡고 있었고 늘 바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취미라고 할 것도 없었고 연애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결혼 생각도 해야 했고 그래서 연애도 해봤었지만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은 전부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늘 바쁘게 사는 저를 원망하고 제가 자신들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며 자기들에게 희생하지 않는 것을 속상해했습니다. 저도 나름 시간을 빼서 챙기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비싼 선물과 고급 데이트들을 바라는 것을 보며 저는 여자들을 어려워하고 점점 결혼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한 여자를 만나고 저는 그제서야 제대로 된 결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영지는 무척 예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했을 만큼 외모도 뛰어났고 예쁜 얼굴만큼이나 속이 깊고 착한 사람이었죠. 소개팅 날마저 늦었던 제게 타박 한 번 하지 않는 그녀를 보며 저는 금세 그녀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던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도 무척 잘 맞는 듯 했습니다. 영지는 바쁜 제 생활을 존중해 주었고 자기 스케줄을 저에게 맞추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해 미안해하는 제게 성공하려면 바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제가 바빠도 이해하며 응원해 주었죠. 다른 여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며 저는 영지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비로소 전에 어떤 안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자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결혼이라는 건 늘 어렵게만 생각하던 저도 그런 영지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수수하고 겸손한 모습에 제 앞에서는 늘 꾸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선물을 하고 여행을 가자고 할 때마다 매번 고마워하며 눈물을 보이던 사람이었죠. 영지는 경제력이나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오로지 여자친구의 착한 성품을 보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영지야, 우리 결혼할까? 나 영지 너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결혼? 오빠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영지 너는 싫어? 나 별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걱정돼서. 사실 나 오빠에 비해서 잘난 거 하나 없잖아. 모아둔 돈도 한 푼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도 적자인데 내가 지금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 돈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영지 네가 뭐가 잘난 게 없어? 너 모자란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를 누가 못났다 그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은 영지 너밖에 없을 거야. 그래도 오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텐데. 나 결혼해도 되는 걸까? 우리 부모님 그런 욕심 있으신 분들 아니야. 그냥 우리 행복하면 그만이실걸? 그리고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걱정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돈 걱정하기는 안 할게.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힘들면 그만둬도 돼. 어차피 결혼하면 임신도 해야 할 거고 아이들 키워놓고 나중에 나랑 같이 일해도 되는 거잖아? 물론 그건 천천히 상의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 결혼하는데 그런 부담은 가지지 마. 오빠, 정말 고마워. 결국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영지를 만나보신 부모님도 영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곧바로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사실 영지는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었습니다. 장모님은 따님을 혼자 키우시기 위해 무척 애를 쓰셨고 그래서 모녀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고 들었었죠. 그렇게 따님을 잘 키워주신 장모님을 위해 저는 약소한 선물들까지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만남이기에 과한 선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예쁜 꽃바구니와 여자친구가 골라준 명품 스카프를 사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꾸리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저였지만 결혼에 허락받기 위해 예비 장모님을 뵈러 가는 길은 무척이나 낯설고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영지랑 만나고 있는 장영훈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와요. 생각보다 미온적인 반응에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주 환대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저를 장모님도 내심 반겨주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간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 곧장 선물을 건넸고 그제서야 조금 표정이 풀어지신 장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별건 아니고 그냥 오기 죄송해서 약소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꽃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 이게 뭐야? 이거 비싼 스카프네? 어머,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세상에 새로운 거 좀 봐라. 너무 예쁘다. 엄마, 그거 내가 같이 골라준 거야. 엄마 취향에 딱있지? 그랬어? 역시 영진이가 보는 눈이 있다. 엄마는 딱이다. 너무 마음에 들어? 엄마, 오빠한테도 고맙다 해야지. 오빠 선물이잖아. 그래, 자네한테도 고맙네. 잘 쓸게. 아닙니다.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형제가 잘 골랐네요. 어머님이랑 잘 어울리십니다. 그치? 잘 어울리지? 우리 영지가 워낙 센스가 있어. 얘는 어딜 가나 사랑받을 애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영지 어릴 적부터 주변 엄마들이 영지를 며느리 삼겠다고 얼마나 탐을 내던지 옛날부터 난리도 아니었었어. 게다가 미스 코리아 되고 난 이후로는 여기저기서 선자리도 참 많이 들어왔었지. 그땐 우리 딸이 너무 어려서 결혼은 아직 이르다 싶어서 다 거절했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집들에서 그랬던지. 재벌 2세까지 우리 딸을 만나보겠다고 대시를 하고 그랬었다니까. 그때 그 남자가 영진한테 비싼 선물하고 그러지 않았었니? 엄마, 오빠 앞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뭐 어때? 더 지난 얘기인데. 자네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나도 그냥 옛날 이야기 하는 거야. 예,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 영지가 그때 의사, 변호사에 재벌 아들까지 쫓아다니는 바람에 귀찮아서 애 좀 먹었거든. 연락했던 사람 중에 연예인도 있었지 아마? 난 아직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이 없는데 다들 왜들 그러는지. 멋대로 나를 찾아와서 장모님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선물을 갖다 주지 않나, 아주 난리였었어. 그때 아마 몇백만 원치는 받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솔직히 나는 영지가 내심 전문직 정도는 만날 줄 알았었는데. 예쁜 딸 자랑에 여념이 없던 장모님은
제 앞에서 영지에게 관심을 갖던 대단한 남자들 얘기를 하시더니 아무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싶으신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아, 엄마,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해? 재벌 2세 의사, 그런 거 내가 싫다니까. 사람 배경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리고 우리 오빠도 대단한데 왜 그래? 웬만한 전문직보다는 우리 오빠가 더 잘 벌걸? 주얼리샵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문제야? 그래? 자네 능력 좀 있나? 보석 팔아서 돈이 좀 되는 거야? 아, 예.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어머님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원하시는 만큼 대단한 사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해도 제 영지 고생시킬 일은 없을 겁니다. 저 영지 위에 다 해줄 수 있고 영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엄마, 집도 오빠네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겠대. 저기 서초동에 땡땡 아파트 엄마 다 알지? 어머, 그래? 벌써 거기까지 얘기가 된 거야? 예, 자세한 건 상견례에서 어른들끼리 나누셔야겠지만 결혼 문제에서도 걱정하실 건 없으실 겁니다. 그럼 내가 또 조금 마음이 놓이네. 사실 나도 자네가 열심히 산다는 얘기는 영지한테서 들었지만 젊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업 한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뭐 보석 그런 걸 아나? 그런데 어른들도 도와준다고 하시고 자네도 우리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니까 나도 믿어봐야겠지. 그럼 중요한 얘기는 어른들끼리 하는 걸로 하고 얼른 상견례 날을 잡게. 다행히 장모님께서는 저를 믿고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는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드디어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싹싹한 영지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팔아도 비싸게 받을 서초동 아파트를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잘 지은 구축이라 내부도 깨끗하고 당장 입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었죠. 그런 집을 주신다는 부모님께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걸로는 아쉬운 듯 하셨죠. 근데 집이 보기에는 깨끗하긴 한데 요즘 애들 스타일이랑도 안 받고 입주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면 대강한다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테리어만 1억이요? 생각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네요. 근데 나중에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워낙 고급으로 나온 아파트라서 장식도 깔끔하고 지금도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벽지랑 바닥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별로신가요? 아무리 고급이라도 요즘 애들 취향에 맞아야죠. 저희 딸애가 워낙 자기처럼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평생 살 집이면 미리 손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리모델링 얘기에 부모님도 당황하시는 듯 하셨지만 이왕 해줄 거면 제대로 해주자며 장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1억의 리모델링비까지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인테리어 비용이야 제가 해도 되는 거지만 부모님께서는 하나뿐인 자식이 결혼하는데 제대로 해주시고 싶으시다며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아이들이 좋다는 대로 해야겠죠. 그럼 아이들끼리 상의해서 취향껏 인테리어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끝까지 도울 테니 사돈도 집 문제는 걱정 놓으세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신혼집에 인테리어까지 해주신다고 그러시니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딸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결혼하면 영지도 저희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죠. 결혼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만 행복하면 되니까요. 그럼요. 저도 아이들만 행복하면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도 장서방 제 자식처럼 생각하죠. 그래도 먼저 이렇게 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혼집을 이렇게 해주시면 예물은 어떻게 해주시려는지 기대되네요. 장모님은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낸다며 남부럽지 않게 결혼하길 바라셨고 예물과 예단에도 기대가 많아 보이셨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들이 이상했지만 저는 수수한 여자친구를 믿으며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할수록 저는 장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신혼집에 예물까지 해주기로 하셨으면 더 바라시는 게 없을 줄 알았더니 장모님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주얼리샵을 운영하는 저를 두고도 비싼 브랜드에서 예물을 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시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영지가 1,0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었으면 좋겠다며 자꾸 과한 것들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이지 않나. 우리 딸애가 입을 드레스인데 아무거나 입혀도 되겠어? 자네도 영지가 예쁜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하루 대여료가 1,0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연예인들은 다 이 정도 입는다는데 왜 그래? 괜히 아끼지 말고 쓸 때 제대로 쓰지 그래. 이혼하고 혼자 자식 키우시면서 별별 고생 다 하고 어렵게 사셨다는 분이 딸 결혼시킨다며 이거저거 재고 따지고 평생 바라지 않으셨던 비싼 사치품들을 바라시는 걸 보며 저는 의아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모님의 욕심이 너무 과하신 게 아닌가 싶었죠. 미안해 오빠. 우리 엄마가 오빠가 되게 대단한 줄 아나 봐. 자꾸 딸 시집 잘 보낸다면서 욕심을 내는 것 같더라고. 내가 좋은 것만 누리길 바란다고 하시니까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그래도 오빠가 부담된다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 저는 장모님이 딸의 결혼에 들떠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며 어느 정도 장모님을 이해해 보려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저는 바빠서 프로포즈를 미처 하지 못했던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하려 했습니다. 남들처럼 프로포즈 반지에 가방 정도는 해줬어야 하는데 바쁜 제 스케줄 때문에 결혼 준비를 서두르다 보니 따로 프로포즈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장모님이 쫓아오시고 저는 여자친구와 따로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이래저래 기회가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을 앞두고 괜히 섭섭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결혼 전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려 생각을 했었죠. 영지야, 내가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 해주고 미안해서 너 가방 사줄 테니까 이따가 나와. 정말?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선물해주고 싶어서. 원래 여자들 결혼 선물로 가방 같은 거 받는 거라며? 나 오후에 시간 날 것 같으니까 백화점 앞에서 보자. 이따가 봐. 그렇게 여자친구와 약속을 하고 나갔더니 장모님이 그 자리까지 따라 나오셨더라고요. 장모님도 계셨네요? 응, 엄마도 같이 왔어. 내가 명품 같은 거 잘 모르잖아. 엄마가 골라주겠다고 같이 와줬어. 괜찮지? 그래, 영지 얘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렇다고 남자인 자네가 뭘 알겠나? 결국 그렇게 또다시 저희 셋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방 하나 사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여기저기 매장마다 다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바람에 저는 계산을 하기도 전에 진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일 비싸다는 브랜드 매장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두 사람은 가방 하나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 엄마가 나한테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데 잘 어울려? 예쁘다. 너도 마음에 들어? 그럼 나야 뭐든 좋지. 근데 좀 비싸서. 결혼 선물인데 뭐 어때? 너 마음에 들면 그걸로 하자. 얼마예요? 계산해 주세요. 저기 그럼 이것도 같이요. 장서방,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내 것도 같이 사주면 안 되나? 예? 장모님도 고르셨어요? 아니, 나도 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여기는 한 번 보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내 선물도 같이 해줘. 아, 예. 그럼 이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언제 고르신 건지 슬쩍 자기 가방까지 챙겨오신 장모님의 선물까지. 그날 저는 몇 천만 원을 쓰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잘 번다고 하더라도 돈 몇 천이 남의 집 개 이름은 아니었죠. 자꾸 옆에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욕심부리는 장모님이 피곤해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머지 결혼 준비를 여자친구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영지야, 내가 바빠서 그런데 나머지 혼수나 그런 건 네가 알아서 골라. 어차피 장모님이 따라다니시니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래도 우리 결혼인데 어떻게 나 혼자 해? 미안해. 내 카드 줄 테니까 필요한 건 이걸로 사고. 알았어.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엄마랑 보러 다닐게. 저는 여자친구에게 결혼 준비를 하라며 카드를 주었고 며칠 지나 제게 카드 사용 내역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를 보니 결혼 준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용실, 음식점, 마트까지 전부 결혼 준비로 사용했다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혹시 카드를 잃어버렸나 걱정까지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카드를 장모님이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장서방, 그 카드 내가 들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깜빡하고 내 카드랑 헷갈렸나 봐. 이거저거 좀 썼는데 어쩌지? 그러셨어요? 저는 카드가 분신될 줄 알았네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다 자네랑 우리 딸 도와주는 거잖아. 아, 예, 그렇죠. 그럼 나 카드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거지? 예, 그럼 계속 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당당하게 계속 쓰겠다고 하는 것이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생활비로 얼마를 쓰겠냐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장모님의 씀씀이가 커지는 것을 보며 저는 결국 카드를 다시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 살림을 제가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매일 한우의 일식집에 평소에는 먹지 못할 비싼 것들만 골라서 먹고 다니고 갑자기 강남 미용실을 들락거리는 장모님을 보며 저는 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여자친구와 비교되게 사치스러운 장모님을 보며 저는 점점 결혼의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얼마 뒤 거래처를 들리러 나왔던 제게 직원들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좀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 장모님께서 샵으로 오셔서요. 뭐? 장모님이 거기 왜 오셨어? 글쎄요, 대표님은 찾지도 않으시고 이거저거 꺼내달라 하셔서 저희도 지금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줘. 괜히 미안해요. 예, 빨리 와주세요. 장모님이 연락도 없이 가게에 찾아와 이것저것 요구하신다며 당황스러워하는 직원의 전화를 받은 저는 거래처와의 업무도 서둘러 정리한 채 서둘러 샵으로 급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가는 동안 장모님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왜 제게 연락도 없이 혼자 가게로 찾아오신 건지 의아스러웠지만 그때까지 저는 최대한 당황스러움을 가라앉히며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도착해 직원들과 실랑이 하고 있는 장모님의 모습을 본 순간 애써 침착하려 했던 저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죠. 사모님, 이건 안 되세요. 이거 너무 고가라서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나 너희들 대표 장모 될 사람이야. 너희 대표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 보면 가만히 계시겠니? 장모님은 직원들 앞에서 저를 거들먹거리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안 하실 그런 행동을 저를 내세워 장모님이 그러시는 것을 보며 가뜩이나 결혼에 대해 고민이 생겼던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서둘러 샵으로 들어가 장모님을 말렸습니다. 장모님, 전화라도 주시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장서방 왔어? 어떻게 오긴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어. 그럼 연락이라도 주시죠. 저도 없었는데 뭐하고 계셨어요? 뭐 어떤가? 우리 사회 가게인데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거지. 요즘 내 목이 좀 허전해서 목걸이 하나 골라보려고. 안 그래도 잘하네 장서방. 이 직원들이 말이야, 내가 이것 좀 꺼내달라는데 싫다 그러네. 근데 장모님, 그 목걸이는 좀 곤란해서요. 목걸이가 필요하시면 다른 적당한 것도 많은데 다른 걸 보시면 어떨까요? 왜? 이게 엄청 대단한 건가? 하긴 다이아가 예술이긴 하네. 이런 건 많이 비싼 건가? 장모님이 직원에게 꺼내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목걸이는 다이아 가격만 10억이 되는 10캐럿짜리 고급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는 고가의 목걸이였기에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함부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물건이었죠. 장모님, 이게 10억도 넘는 거라서요. 다른 걸 추천해드릴 테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회유를 하려는 저를 보며 장모님은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10억이든 20억이든 그래봤자 목걸이인 거지. 그냥 한 번만 좀 차보겠다니까. 내가 한번 차본다고 달아없어지기라도 하나? 왜? 내가 사지도 못할 목걸이 차본다니까 기분이 나빠? 자네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도 되겠어? 사모님, 여기 사파이어와 다른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사모님께 어울리실 거예요. 너는 뭐야? 뭔데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너 그따위로 일하라고 배웠어? 만려하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엄한 직원에게까지 화풀이 하시는 장모님 때문에 저는 결국 장모님께 10캐럿 다이아 목걸이를 내어드렸습니다. 김시장, 장모님 걸어드리세요. 거봐, 대표님도 그러라고 하시지 않니? 장서방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설마 뭐 스크래치라도 낼까봐. 어머 이것 봐봐. 이래서 보석은 차봐야 하는 거야. 그냥 떡하니 누워있을 때는 이게 10캐럿인지 뭔지 값어치가 안 보이더니 내가 해보니까 이제야 태가 나네. 어때 장서방?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나? 예? 아이, 잘 어울리네요. 그럼 한번 해보셨으면 이제 풀을까요? 아니 장서방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해? 이 목걸이가 비싸긴 비싼가 봐. 평소 통 크던 장서방이 이렇게 한다리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나랑 잘 어울리지 않아? 원래 이런 고가 물건들은 다 자기 주인 찾아가야 하는 법인데. 혹시나 싶어 서둘러 목걸이를 돌려받으려던 저는 목걸이를 탐내는 장모님의 얘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님 경제 사정으로 보면 10억은커녕 당장 1,000만 원도 결제하기 어려우실 텐데 무려 10억이 넘는 그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장모님이 무슨 의중인지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제게 공짜로 바라고 계신 것이겠죠. 제가 이해할 만한 적당한 가격대라면 제가 직접 구매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2천만 원도 아니고 무려 10억이 넘는 목걸이를 갖고 싶다며 눈치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황당함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할 말 없이 헛웃음만 짓고 있으니 장모님은 대놓고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장서방 이거 그냥 놔주게. 어차피 직원 당장 사겠다는 사람도 없다며. 이왕 선물할 거 통 크게 이런 거 한번 해두면 내가 두고두고 자네 기억하지 않겠나? 괜히 쓸데없이 이거저거 자잘한 거 한다 그래서 나중 돼서 기억이나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줘. 그럼 내가 평생 자네한테 고마워할게. 영재랑 둘이 싸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장서방 편 들어줄게. 어? 장모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다른 손님께는 아직 보여드리지도 못한 거예요. 이번 시즌에 저희가 제일 공들여 제작한 제품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그냥 달라고 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아니, 자네 아까부터 말 참 이상하게 하네? 아무리 비싼 거라 해봤자 여기 있는 거 다 자네 거 아닌가? 자네가 운영하는 가게 물건이면 장모한테 건넬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속이 왜 그렇게 좁아? 자네 정말 내 딸을 사랑하긴 하는 건가? 옛말에 마누라가 마음에 들면 저같이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 그랬어. 자네가 지금 나한테 섭섭하게 구는 건 내 딸한테 애정이 적다는 증거 아니야?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오나요? 제가 그동안 영재랑 장모님께 못한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라 이거지. 잘난 내 딸 데려가려면 이 정도는 껌이지. 자네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아? 제가 다른 거라도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건 풀어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곤란합니다. 잘 설명하면 적당히 하시고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끝까지 그 다이아 목걸이를 탐내며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히 딸을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당신 딸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시더군요. 저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게 딸 팔아서 장사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일들은 참고 이해해보려 했지만 그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제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던 사이에 장모님은 서둘러 가게를 벗어나셨습니다. 장서방? 그럼 그런 줄 알고 있을게. 고마워. 대표님, 사모님 그냥 나가시는데요?
뭐? 아니, 장모님! 그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던 여자친구와 제 목소리 듣고도 급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장모님을 보며 저는 결국 참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뛰어나가 도망가려는 장모를 붙잡았고 기어이 화를 내며 목걸이를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제가 참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시면 저 장모님이랑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얼른 목걸이 돌려주시고 다음에 얘기하시죠. 어머머, 자네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건가? 자네 설마 우리 영지한테도 그러나? 자네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그러게 왜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십니까? 먼저 억지 피운 건 장모님이시잖아요. 세상에, 자네 이러다가 나 아주 잡겠어? 아무리 비싸봤자 결국 목걸이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장모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디 장모 앞에 화를 내고 장모를 이렇게 무시해?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화를 낸다며 폭력적이라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막말을 하던 장모는 제가 당신을 장모 대접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니 영지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바꿔줬습니다. 영지야, 장서방이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깟 목걸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나 참 기막혔어. 자네, 영지 전화 좀 받아보게. 여보세요? 오빠 우리 엄마한테 정말 화내고 무시했어? 아니 겨우 목걸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해? 나 오빠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나야말로 장모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네. 그 목걸이 다이아만 10억이야. 집 한 채랑 맞먹는 목걸이 가지고 그냥 달라고 우기시면 어떡해. 그리고 너는 내가 계속 전화를 떠나 받지도 않더니 이제서 장모님 편만 들고 있는 거야? 10억? 오빠 그럼 겨우 10억짜리 다이아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런 억지를 부리겠어. 솔직히 오빠 형편에 그 정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 이럴 때 한번 잘하면 두고두고 점수 딸 수 있는데 겨우 10억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오빠,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난 그동안 오빠가 눈치껏 알아서 잘하길 바랬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 정말 실망이야. 그때까지 저는 여자친구가 나서서 장모님을 말려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엄마와 똑같이 구는 여자친구를 보며 저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수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내 여자친구가 남자 덕바라고 팔자를 폈다고 생각하는지 전셋집 살던 사람이 남의 물건을 가지고 겨우 10억이라며 뻔뻔하게 구는 것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고민하던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이상하다 싶어도 여자친구는 그러지 않을 거라 믿고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 했던 저는 결국 똑같은 모녀를 보며 그 자리에서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너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은 알고 그깟 10억 그러는 거냐? 너희 엄마나 너나 너무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남의 돈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거냐?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돈도 없는 게 돈 좀 있는 남자 결혼하게 되니까 10억, 20억이 그냥 껌값 같고 그래? 너 나한테 실망이라고? 그래, 나도 너한테 참 실망이다. 네가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착하다고 결혼까지 하려고 그랬다니 내가 바보 등신이었구나. 이제라도 본색 드러내고 알게 해줘서 고마워. 아무튼 우리 파혼하는 거고 네 엄마는 절대로 신고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보자. 장서방,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파혼이라니, 신고라니. 설마 둘이 싸워서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요? 나 이제 당신 사위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위는 무슨 사위예요? 장서방,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렇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결혼 전에 큰 소리 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지금이라도 영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나랑도 좋게 끝내게, 어?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좋은 말로 여러 번 기회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 그쪽 따님이랑 파혼했고 당신 신고할 테니까 변명하고 싶거든 경찰서에 가서 하세요.
저는 곧장 장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모는 현행범으로 잡혀 유치장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도 아니고 CCTV 영상이나 직원들 증언까지 절도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더 손쓸 필요도 없었네요. 자기 엄마 소식에 여자친구가 경찰서로 뛰어왔고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라는 말에 두 모녀는 그제서야 제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러다가 우리 엄마 정말 감옥 가겠어. 그러게, 누가 남의 물건 훔치래? 그 비싼 걸 들고 가기도 무사할 거라 생각한 거야? 너나 너희 엄마가 뭘 믿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 아닌데 내가 합의해 줄 필요가 있을까?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오빠랑 파혼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어.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 테니까 화 풀면 안 돼?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객기를 부리는 걸 생각하니? 천만에. 나 지금처럼 차분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제서야 네가 제대로 보인다.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착해 보이는 네 얼굴에 속아서 너를 너무 몰랐지 싶다. 생각해보면 너희 모녀가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덥석덥석 받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너 웬 호구 하나 끼워서 팔자 펴보라고 한 거면 잘못 생각한 거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고 손익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어. 오빠가 이렇게 화내는 거 나도 이해해. 그럼 우리 합의하자. 합의하고 우리 엄마 좀 풀어줘. 합의? 무슨 조건으로 합의를 볼 건데? 뭐든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면 안 띄고 사과하려면 사과할게. 뭐야? 나한테는 성의를 보이라 그러더니 너는 겨우 말 몇 마디로 구제받고 싶은 거야? 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내가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너희 모녀에게 들었던 돈, 오늘 일로 벌어진 손해배상, 파혼하면서 계약 파기 위약금 전부 내면 나도 합의할게.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보고 연락해. 저는 끝까지 동정의 눈물로 호소하려는 여자친구를 떼어넣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보냈죠.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데이트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수준이 되고 싶지 않아 변호사와 상의해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정리했습니다. 그 돈을 다 해봤자 신혼집 혼수 가격도 되지 않았지만 그 모녀는 그마저도 버겁다며 징징거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자기 엄마 감옥 보내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했기에 결국 얼마 뒤 두 모녀는 합의금을 지불했고 저는 약속대로 고수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못 보는 거야? 정말 나 용서해줄 생각 없어? 나 이젠 정말 잘할 수 있어. 엄마도 이번 일로 반성 많이 했고. 나 오빠한테 성의 보이려고 가지고 있던 명품들 다 팔아서 합의금 마련한 거야. 나 이제 정말 빈털털이라고. 그것들도 어차피 네가 번 돈으로 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다 남자들이 사준 것들 아니야? 이제라도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해. 그리고 이참에 너도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살아. 너도 이제 30인데 얼굴만 믿고 결혼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힘들어 노력하고 제대로 된 인생 살아. 괜히 다른 남자 호구 잡아서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저의 결혼은 파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추접스럽게 끝이 나서 그런지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구나. 이혼만은 면했구나 싶은 생각이었죠. 부모님은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시지만 제 성격을 아시기에 알아서 잘 결정했으리라 믿고 계십니다. 그런 제가 앞으로 할 일은 그런 부모님께 더 좋은 며느리감을 보여드리는 일뿐이겠죠. 제 나이도 벌써 30이 훌쩍 넘었고 언제 어디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열심히 살기를 약속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